여러분 혹시 써마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프지만 효과 최고의 명품 리프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가격이나 통증 때문에 써마지 대신 올리지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써마지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가격과 통증 부담을 확 낮춘 올리지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리지오가 왜 가성비 써마지로 불리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클리미온의 최호연 원장입니다. 먼저 올리지오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속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이런 리프팅 시술이라고 보면 돼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단극성 고주파 방식의 장비입니다. 이 방식은 핸드피스를 통해 피부로 들어간 고주파 전류가 몸의 다른 부위에 접착된 접지 패드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피부 표면부터 피부 깊숙한 곳까지 이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전달된 고주파 열 에너지는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섬유를 약 40에서 60도까지 가열해서 변성을 시켜요. 이로 인해서 콜라겐이 새로 생기고 또 엘라스틴을 새로 생기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가 더욱 튼튼하고 쫀쫀하고 두꺼운 그런 피부로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탄력이 개선되면서 이제 잔주름이나 늘어진 모공, 피부 결 이런 게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올리지오가 리프팅 시술이라고 하면 얼굴에 이런 처져 있는 심부볼 이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올려주는 리프팅 시술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리프팅보다는 피부 표면의 탄력을 증가시켜서 노화를 예방하고 전반적으로 피부를 타이트하게 개선하는 타이트닝, 안티에이징 이라고 보시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또한 올리지오는 피하 지방층까지 강한 열을 전달시켜서 지방을 감소시키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살 빠짐이나 볼페인, 볼꺼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상대적으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올리지오가 이 써마지의 국산 카피 장비로 알려져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써마지와 올리지오의 차이점이 무언가, 이걸 많이 궁금해하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가격 그리고 뭐 통증 정도,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술 원리나 장비의 원리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써마지는 장비 자체가 고가고 600샷 기준으로 약 200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죠. 하지만 올리지오는 대개 써마지의 절반도 좀 안 되는 가격,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통증 면에서도 올리지오가 조금 더 낫다고 보는데요. 써마지는 시술 시에 통증이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고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올리지오도 아프긴 하고 에너지를 높일수록 당연히 더 뜨겁긴 하지만 마취 크림 없이도 뭐 시술이 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훨씬 덜한 편이에요. 시술 시에 고주파를 통해서 피부 표면에 열을 주는데 피부 표면은 화상을 입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냉매 스프레이를 분출해서 쿨링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쿨링 시스템이 좀 더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샷의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서 올리지오가 써마지보다 시술 시간이 600샷 기준으로 한 10분 정도 더 짧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써마지가 에너지 전달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시술했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더 강한 효과를 내고 좀 더 유지 기간 이런 것들에 있어 써마지가 아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은 의료진들이 경험상 올리지오의 효과는 써마지의 한 70% 정도,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제 절반 이하 수준인 만큼 효과도 괜찮고 가성비가 좋은 고주파 시술을 찾는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죠. 시술 간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강하게 들어가는 써마지는 1년에 한 번씩 이 정도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600샷 정도 기준에서 1년에 약 2번 혹은 뭐 좀 더 자주 받고 싶다 하면 3번 정도까지 이 정도로 권장하고 있어요. 올리지오는 전 이런 고주파 시술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든 다 도움이 되고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피부 처짐이 이제 막 시작되고 또는 미리미리 노화를 예방하고 싶은 20대 중반 이후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이미 콜라겐이 많이 줄어든 상태보다는 미리 관리해 줄수록 더욱 장기적으로 효과가 좋고요. 드라마틱한 리프팅 효과보다는 자연스럽게 탄력이 좋아지고 안티에이징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시술이에요. 아무래도 살이 많이 쳐져 있고 심부볼이나 턱선이 두껍게 살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좀 더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장비들을 추천드리는 편이고, 얼굴 살이 내가 많지는 않은데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고 싶어, 피부가 조금씩 처지고 늘어지는 것 같아, 이런 분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올리지오가 완전 만능은 아니죠. 이중턱, 심부볼 이런 게 처짐이 심한 분들, 혹은 옆벌 꼬짐이 심해서 볼륨을 채우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다른 시술이 필요하겠죠. 이런 분들도 물론 올리지오를 통해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주고 살 처짐이 심한 부분에는 울세라,
인모드, 꺼짐이 있는 부분에는 필러, 스컬트라 이런 다른 시술과 함께 병행을 한다면 정말 최상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술 전 주의할 점은 체내에 인공 심박동기라든지 이식형 장치 이런 전자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고주파 시술이 전류를 흘리는 시술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필러 시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부위에는 올리오 시술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고주파 자체가 필러를 이동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 아무래도 필러가 초반에 자리 잡기 전에 핸드피스가 누르면서 압력에 의해서 혹시라도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러가 자리 잡은 후에 약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보톡스를 맞았다면 보톡스의 효과가 열에 의해서 감소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텀을 두고 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올리지오 같은 이런 열을 주는 고주파 장비 시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톡스를 맞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오늘은 올리지오 리프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높은 가격과 통증 이런 게 좀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분들에게는 올리지오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물론 써마지와 100%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안티에이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설계하고 싶으신다면 언제든 클리무원으로 연락주세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회 없는 선택으로 여러분의 자신감이 더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리무원 최호연 원장이었습니다.